제가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거는 시작해서 한 30년 정도 됐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시작하기로 됐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적절한 사람 못 찾았으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거 이제 대충 정리되고 나서 그 학자니 같이 저도 대학교 교수 하니까 그 호기심 인터넷 거버넌스 다음에가 뭔데? 인터넷 거버넌스 대충 해결이 됐는데 라는 거 대충 한 10년 정도 전에 고민 시작했어요. 인터넷 거버넌스가 그 인공지능 거버넌스가 그 대충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라는 거 조금 코멘트 해보죠. 먼저 그 공개 문서, 공개 절차를 한다. 이거는 거의 차이 없어요. 근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원래 저게 1940년대, 50년대부터 거의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래 뭐 산두인 같이 생각해도 되는 거죠. 비슷하게 시작했으니까 비슷한 사람과 했고 비슷한 형태로 하니까 그렇게 이 부분은 문제 없어요. 근데 멀티 스테이크홀더 이것도 대충 됩니다. 대충 그 AI하고 그 인터넷은 이 스테이크홀더가 되는 편입니다. 그럼 뭐 안 되는 편이면 뭐 사이버 시큐리티 이거는 아예 안 됩니다. IoT도 거의 잘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분야는 오픈 데이터. 오픈 데이터는 AI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지가 있다라고. 이거는 인터넷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인터넷은 표준 쉬운 거는 어차피 세계 전체에 있는 거 다 연결해야 되니까 표준이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안 들어가면 다 비가 오니까. 근데 AI는 다 연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표준하는 거가 어렵고. 근데 그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AI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 정부의 역할을 핵심 이슈 되고 있는 거는 AI 분야하고 그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 근데 지금 추세는 정부에서 더 조금 그 AI에 관여해야 된다라는 거가 어느 현재 추세입니다. 이거는 인터넷은 철저하게 소스 코드 오픈로 되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우리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근데 AI는 그렇게는 안 돼요. AI 중에서도 인터넷에 가까운 사람은 소스 코드 무조건 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잘 되니까. 근데 또 조금 커머셜에 가까운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라고. 지금 소스 코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AI 거버넌스의 그 핵심 이슈가 뭔데? 근데 우리가 대충 그래도 한 여러 개 정도가 리즈너블 하다 생각하는데 그 여러 개가 뭔데라는 거 굉장히 많이 오버래핑이 돼 있어요. 이해되면 그 accountability하고 이해되면 그 ethics, explainability, ethics, policy 이런 거 다 오버래핑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묶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속 뭐 이렇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현재 그래도 제일 정리되고 있는 거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 리스트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가 2년 전에 아시마로 프린시플에서 나오는 리스트부터 시작하는 건데 대충 컨센서스가 있는데 지금 언스테이블한 거 뭔가 하면 에틱스하고 세이프티는 작년 전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에틱스는 지금 굉장히 모멘텀 픽업하고 있고 사회 영역에서는 제일 메인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세이프티는 어쩌면 기술 영역에서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적인 거는 지금은 무시하도 괜찮아요. 지금 단지한 문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누구는 스튜어트 러셀 같은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시하면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문제 되는 거는 사회 영역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로 묶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지금 다음에
내년쯤에 이 강의 할 때는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뭐 하나는 그 개인이라는 그가 중심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름은 ethics 같은 거죠. 내가 어떻다. 인권라는 거가 그 핵심 부분 되는 거. 근데 또 하나가 그 규칙, 로나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이코노믹스까지 포함해서. 그 두 개로 나누는 거가 무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제대로 나눠서 잘 되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유는 그 데피니션 자체가 조금씩 그 차이가 있고, 오버래핑 하는 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오버래핑 하는 거 어떻게 묶을 거요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말씀드려드린 거는 제일 마지막에 또 한 번 이야기하자면 기술 영역이라는 거는 이거 인터넷 가버넌스에서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술 영역은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론 어디서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논문 제출을 하는, 그러니까 주로 그 대학교 교수가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의 핸디캡가, 우리나라는 그 세계적으로 그 AI의 논문은 별로 안 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거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지난번에 그 언젠가요? 그 AI Ethics and Society라는 컨퍼런스 갔어요. 근데 물론 한국에서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물론 논문 발표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형태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 제대로 에식스라는 것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두세 명 정도는 그런 데서 논문 발표하는 사람 있으면 좋겠죠. 에틱스도 그래도 많이 전이돼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거에 그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은 서양 문화, 옥스퍼드, 캠브리지, MIT, 하버드 같은 완전히 미, 영국, 스웨덴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에서 만드는 에틱스하고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이 더 조금 그 유교 사상에서 생각하는 에틱스하고, 근데 그 다음에 그 인도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그 신호등에 왔습니다. 근데 앞에 그 사람 보행자 있다. 근데 희생자 나올 수밖에 없다. 나이 많은 사람 그 희생자로 할 거예요. 그 어린이 희생자로 할 거예요. 자기 자기 운전수가 희생자로 할 거예요. 라는 거는 그래도 유교 사상, 우리 문화하고 그 서양 문화하고 힌두에서 문화하고는 그 에틱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에틱스라는 그런 거 포지션 페이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음에 그런 거 나오면 그러면 동북 아시아에서 코디네이션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코디네이션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거의 인풋은 한국에서는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냥 액셉트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세계 표준이니까 액셉트 해라 라는 그 챌린지가 있는 거죠. 나중에도 또 한 번 이야기할 거지만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아직도 그 리서치하고 있는 단계고, 오늘 그 토픽 중에 하나가 면접하는 거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가 뭐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알고리즘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AI 베이스드 알고리즘, non-AI 알고리즘. 지금까지가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룰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그러면 그쪽으로서는 어떻게 했는데? 즉 과거에 우리가 AI 쓰기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거에 우리나라에 그 가이드라인 그런 거 있어요. 면접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만일 그런 거 있다 하면 그거 우리한테 AI 베이스드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AI 알고리즘 해봤자 지금까지 있는 과거에 있는 non-AI 알고리즘하고 비교해서 또 조금 성능 좁다. 이런 그런 타입일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거가 그 근본적으로 그런 면접 프로그램에 관련된 알고리즘 우리나라에 그 가이드라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못 봤어요 저는. 근데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그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난 AI 알고리즘 지금 다 면접 그 규칙 다 공개되고 있어요. 이런 삼성에서 하는 거 뭐 한국통신에서 하는 거 그거는 태웹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이프티 이거는 그 새로 나오는 토픽입니다. 일론 마스크라는 사람 그 테슬라 그 사장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가 그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데이터. 근데 이것도 또 조금 그 오늘 토픽하고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알고리즘라는 거에 바이어스나 그런 거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알고리즘에서 쓰는 데이터에 원래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아니면 양적으로예요. 근데 만약에 양적으로 아니면 데이터에 문제 있더라면 데이터에 그 바이어스 그런 거 우리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면 어느 그 회사에서 하는 그 면접 그 패키지에 쓰는 데이터 그거 우리가 뭐 어떻게 그 제대로 해라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AI의 그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거는 조금 크게 보면 그래도 EU에 있는 GDPR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가 그래도 그 컨센서스 만드는 좋은 방법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현재 기타 이슈로 몇 가지 그 이야기하면 이거 면접도 중요하지만 그 AI 때문에 생기는 그 엄청난 그 프로핏 세계 GDP의 뭐 15% 20% 정도는 된다. 우리나라 그 GDP의 한 유럽의 20배 정도 거가 해마다 생길 건데 그거 어떻게 분배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어디 그 논문이나 그런 거 보면 중국하고 미에서 한 족치게 한다. 한 70% 정도는 중국하고 미가 그 먹을 70% 80% 먹을 것 같다. 아니면 세계 그 AI 그 탱 컴퍼니. 근데 그거 다 중국 아니면 미국인데 거기서 먹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거 우리가 그 베이직 인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순자 독식이라는 문제 고민해야 될 거고 우리나라 스테이크홀더 이거 조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세 개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오늘 이 모임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제야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AI 분야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첫 번째 이벤트 같아요. 정부는 그래도 그 과기부에서 특히 그 장관 때문에 아니 우연히 그 장관 그 OECD에 있을 때 뭘 하는 정도 아니죠. 리드했으니까 한 3, 4년 정도 전에 기업은 잘 안 됩니다. 항상 기업이라는 거는 잘 안 돼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 구글 같은 기업 나오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런 데가 어쩌면 리드하러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거 AI 리드하는 세계에서 톱10에 있는 그런 회사도 그러니까 기업은 삼성, 현대 자동차 정도 그래도 많이 열심히 하는데 그 스테이크홀더라는 그 그룹은 못 만들고 있고 근데 당분간 기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학계 이거는 제가 아카데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유는 대학교만 아니고 연구소도 그렇고 기업체에서도 리서치 하는 그룹도 여기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아카데믹을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도 협조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에코시스템 우리나라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뭐 사오는지 뭐 하는지 뭐 할 수 있는 장도가 있어야 되는데 에코시스템 우리나라 어떻게 만들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스캔디네비아는 아니면 요새는 거의 북쪽으로 유럽까지는 대충 에코시스템 거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못 만들고 있어요. 일본도 못 만들고 있어요. 중국도 아직도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그런 거 우리나라 정도에 조금 약간 그렇게 메이저 컨트리 아니면 미국 같은 뭐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니면 에코시스템 정도만 더 잘 만들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혼자서 우리 이런 AI의 가버넌스라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은 그 수준에 있어요. 영국도, 중국도 그 수준에 있고, 영국만도 자기 혼자서는 안 되니까 미국하고 같이 하는 셈입니다. 뭐 조금 이상하게도 캠브리지 아나리틱의 문제가 그 레벨에서 또 생겼는데, 근데 유럽은 유럽대로 돼가고 있는데 초이스는 세 개밖에 없어요. 한중일에서 협력해서 만든다. 근데 요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관계 보면 이거 별로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미국가 우리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중국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우리하고는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유일한 초이스는 유럽. 근데 유럽은 이 유로피안 커미션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개발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시작하는 거가 죄송한데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에 정도는 알아야죠. 한국 정부에서 OECD에서 AI 가버넌스의 도큐멘트 드래프트 됐다라는 거 우리나라 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아는 바면은 OECD 쪽으로 아니면 유럽병 유니언 쪽으로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발표하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야라는 거야. 예를 들면 오늘 주제를 타고 있는 면접 프로그램 관련되는 샘플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목적은 우리나라의 AI에 관련되는 에코시스템. 이유는 AI라는 거는 엄청난 임팩트. 앞으로 한 50년, 100년 정도는 우리한테 줄 거니까. 역사상 이 정도 임팩트 그런 거는 거의 없죠. 저는 보통 AI 혁명은 뭐하고 비교하면 돼요라고 이야기하면 언어, 인류가 언어라는 거 발명했다. 대충 그 다음에 이거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프로치 그래 적당하게 앞으로 5년 정도 5년 10년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사라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 앞으로 100년간 내내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면 좋겠고, 근데 가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저는 무도이고 여기 계시는 분도 거의 대부분은 AI 제대로 몰라도 그냥 모르고 이 세상 돌아도 가능한 것 같아. 그렇지만 다음 제너레이션,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앞으로 일생 AI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제대로 AI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교육이라는 거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유는 AI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AI는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의 점도 AI 네이티브라는 거 만드는 거 신경 써야 된다. 왜냐면 이거 AI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라는 옵션 우리한테 없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버됐는데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